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인류대 나온 나이 어린 손이 형님으로 인해 시댁에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하시죠. 저는 아들만 둘 있는 집에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이고 저희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3살이 많았어요. 아주버님은 인류기업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십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형님을 만나 결혼을 하셨다더라고요.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하셨고 아이는 없었어요. 저희는 아주버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대기업에 다니며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인성 좋은 분이었어요. 저희 부부 결혼할 때에도 부부가 가장 원하는 결혼을 해야 시작부터 평온한 거라며 일절 그 어떤 말도 강요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하는 대로 지켜보시며 따라오시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회사 다니기 편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했다면 매매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부모님들 도움 받지도 않기로 했기에 당장에 많은 대출을 안고 시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형님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 7살 연상의 저희 아주버님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결혼하기엔 이른 나이였지만 아주버님에게 적극적으로 청혼을 먼저 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아주버님과의 나이 차이가 있는 만큼 저보다도 어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와는 그다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고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만나게 될 때면 어찌나 시댁 일에 대해 아는 척하고 시부모님께 아양을 떠는지 제 입장에선 조금 보기 거북하기도 했습니다. 애써 이해해 보자면 나이가 어려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형제 사이임에도 사이가 돈독한 편입니다. 보통 남자 형제들은 결혼하고 나면 남보다도 못하다는 말들도 하던데 보면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종종 통화도 하고 만나 함께 식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아주버님 내외와 한번 식사를 하며 인사를 나눈 적도 있었고 결혼하고 나니 계절마다 만나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형제끼리 잘 지내면 좋은 거니 제가 싫다고 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뒤 만난 형제간의 첫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형님은 단연 눈에 띄었어요. 안 그래도 170 가까이 되는 키에 여리여리한 몸의 형님인데 어찌나 화려하게 입고 화장을 했는지 흡사 연예인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옷을 엄청 화려하게 입은 건 아니었지만 딱 봐도 명품 원피스에 명품 가방, 액세서리도 모두 다이아로 찼고 어쩌면 예뻐서 더 반짝반짝 빛이 나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님은 오자마자 제게 동서 결혼하고 이런 자리 처음인데 좀 꾸미고 오지 그랬어 라고 합니다. 사실 그간 시댁에서 만나도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간단히 대답만 하고 말았고 그나마도 서로 말을 높여 사용했는데 다짜고짜 말을 낮춰 제게 훈계하듯 말을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나름 제가 갖고 있는 옷들 중에 갇혀 입고 나온 건데 보기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갇혀 입은 거라고? 도련님, 동서 옷 좀 사줘요. 물론 나는 안 가지만 아울렛이라도 가면 몇 년 전 디자인으로라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와이프 저렇게 입혀 다니면 남들이 욕해요. 그리고 동서, 혹여라도 도련님 부부 동반 모임이나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입고 나가면 안 돼. 알겠지? 남들이 욕해. 물론 버거울 순 있겠지만 오늘 내 스타일링 보고 참고해서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 이런 디자인, 브랜드로 세팅하라고. 난 내가 우리 남편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신경 쓰는데. 라고 합니다. 형님이 그 말이 다 틀리진 않겠지요. 저라고 저희 남편 생각 안 하고 준비했을까요? 아마 이 얘기만 들으면 마치 제가 집에 있던 복장 또는 말도 안 되는 복장으로 자리에 나갔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저도 나름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옷 못 입는다는 말 들어본 적 없는데 형님이 저런 지적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그런 지나친 관심은 사양할게요. 각자 나름의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명품으로 덕지덕지 휘감아 스타일링하는 형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굳이 명품, 보세 따지지 않고 제게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스타일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상치 못한 제 말에 형님은 완전 당황했고 그 상황에 당황한 건 남편과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게 사과를 하며 형님에게 그런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선을 넘는 말인 것 같다고 하셨고 형님은 제게 분한지 얼른 일어나 가자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러자 남편이 오늘은 형수님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네요. 이야기 들으며 저도 좀 기분이 나빴는데 이 사람이 할 말 다 한 듯 하니 저는 다른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형님은 어이없어 하듯 더 당황스러워했고 아주버님이 제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이후 명절 때였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지방에서 과수원을 하시는데 시부모님 드리라며 외삼촌 과수원에서 난 과일 중 가장 최상급으로 골라서 보내주셨더라고요. 포장도 어찌나 예쁘게 해서 보내셨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과일을 챙겨 시댁으로 가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외삼촌께서 직접 선별해 보내주신 것이란 말씀도 드리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은 딱 봐도 과일이 신선해 보이고 단내도 솔솔 나는 게 너무 맛있겠다며 저희 외삼촌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어머니 저게 어떤 약을 쳐서 어떻게 기른 과일인 줄 알고 먹어요. 드시지 마세요. 그러다 배라도 아프면 어쩌시려고요? 선물을 보내려면 신세계 백화점 같은 곳에서 사서 보내야지. 대체 어쩌자고 이런 걸 보낸 건지. 전 어머님 아버님 건강이 걱정되어요. 그 말이 어이가 없고 속상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사돈댁에 과일 보내면서 못 먹는 걸 보내겠어요? 저희 외삼촌 과수원에서도 가장 최상급만 선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외삼촌 과수원에서 백화점으로도 납품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폄하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그래 큰애야. 딱 봐도 이렇게 좋은 과일만 골라서 보내주셨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물건이 아니라고 해도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일일이 골라서 보내주신 건데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 과일은 너무나 좋은 거지만 말이다. 형님은 새하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확 낯빛이 변하더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전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돼서.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날 저녁을 함께 먹고 어머니께서 손수 배를 깎아 오시더니 이렇게 물이 많고 단 배는 올해 처음이라며 너무나 맛있다고 극찬을 하십니다. 물론 아버님도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도 모두 맛있다고 했고요. 단 형님만은 배는 좋아하지 않는다며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어느 평일 그날은 제가 연차를 내고 곧 결혼을 하는 친구를 만나 점심을 함께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유명 음식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을 만큼 황당하게도 그곳에서 그 시간에 형님을 마주쳤습니다. 제가 먼저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 중인데 형님이 들어오더라고요. 형님은 절 보더니 조금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한번 짓더니 이내 입술을 한번 꾹 다뭅니다. 어머 동서도 이런 곳에 와? 여기 비싼데? 저도 예전부터 가끔 오던 곳이에요. 친구랑 있으니 다음에 봬요. 라고 하며 더 말 걸지 말고 가라는 듯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곳은 예약제로 운영 중인 곳인데 하필이면 형님은 저희 테이블 옆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작인데 형님도 이제 막 왔으니 식사 시간 내내 옆자리를 함께 해야 하는 거였어요. 형님도 친구랑 만난 듯 하더군요. 평소 시댁에서 온갖 교양은 다 떨고 얌전한 척 하더니 형님도 친구 앞에선 그저 말 막하는 2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형님의 친구는 형님보다 늦게 왔기에 저희 존재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저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였겠지요. 그런데 한창 각자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야, 너네 동서는 요즘 별 이야기 없어?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 형님이 다급하게 그런 거 없다고 하며 친구의 말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눈치도 없이 돈도 없는 게 그렇게 얌전한 척 의식 깨인 척 하면서 재수없게 군다며? 이번에 에피소드 없어? 네 이야기만 들어보면 진짜 네 동서 얘기는 모두 엮어서 네이트판 같은데 적으면 난리 날 텐데 말이야. 안 그래? 아니,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면 뭐해? 20평대 아파트 전세 살면서 그렇게 당당하고 도도하다며? 그래봐야 전세살이 하는 주제에. 아니, 지가 그렇게 아끼는 척하면 뭐 시댁에서 불쌍해서 돈이라도 보태주고 뭐라도 더 챙겨줄 줄 아나 보지? 아, 겨우 둘째 아들의 둘째 며느리면서 말이야. 너랑 너희 남편이 있는데 언감생심 나중에 너희 시부모님 재산 많이 탐낼까 겁나.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해. 알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지금부터 시부모님한테 알랑방구 많이 껴놔. 그래야 1원이라도 너한테 더 주시지. 네가 틈을 주는 순간 그 늙은 여우가 꼬리 흔들면서 시부모님 마음 흔든다. 절대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우리 언니한테 얘기해 둘 테니까 시부모님 두 분 모시고 프라이빗한 곳으로 여행 다녀와. 내가 언니한테 여행사 직원 할인가로 뽑아달라고 할게. 그런 식으로 뒤에서 네가 시부모님한테 잘해야 네 동서가 물먹는 거야. 라고 합니다. 어찌나 또박또박 잘 들리는지 형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고 어떤 계획인지 다 알게 되었네요. 물론 여자들끼리 한 마음으로 잘 지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특히나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닌데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견제하고 날이 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밉보인 것도 아닌데 그저 동서 자리에 제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저렇게 나오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당황한 형님이 그 친구의 말들을 수습할 새도 없이 형님의 친구가 그나저나 애는 계속 안 가질 거야? 아, 저번에 피임기구 시술했다고 했지.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이 기다리신다며? 아, 물론 애 낳으면 몸매도 망가지고 머리카락도 숭덩숭덩 빠진다는데 애를 낳아야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사님의 몸에 싹 몰아주시지 않을까? 동선에 애 낳기 전에 너네가 먼저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전 이 말이 정말 쇼킹했어요. 분명 매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몸 만들고 음식하려 먹으며 온갖 유난은 다 떨더니 피임기구라니요. 너무 비약인진 몰라도 예전에 TV에서 난임에 대한 다큐를 보았는데 20대 부부가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결혼하자마자 피임기구를 삽입했다. 결혼 10년 차에 이제 아이를 가져보고자 기구 빼면서 임신을 시도했는데 그만 난임이 되어 아이를 갖기 힘들어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로망의 신혼은 2년여간 즐기다 아이를 갖는 거였는데 그걸 본 이후로는 아이가 생기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낳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그 다큐 속 여자분처럼 그러고 있다니, 그러면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을 속이고 있었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몸이 차서 아이가 잘 안 생기나 걱정이라며 우울해하는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몸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까지 지어보내곤 하셨습니다. 아무튼 형님 친구의 본의 아닌 발언들에 형님에 대해 모르던 면들을 알게 되었고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참, 너 이번에 너희 아버지 외제차로 고급 세단 뽑아드렸다며? 대박. 야, 우리 엄마가 그 얘기를 우리 아빠한테 해서 우리 아빠가 얼마나 부러워했는 몰라. 그 차가 1억도 넘던데 진짜 대박이다. 너 진짜 남자 잘 물어서 팔자 제대로 고쳤어. 어려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대학 때도 학자금 대출로 겨우겨우 다니더니 남자 잘 물어서 완전 대박 났네. 나도 너희 남편 같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회사 그만 다니고 싶다니까 그만두게 해. 알아서 돈 다 월급 다 맡겨. 일체 집안 돌아가는 것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니 네 마음대로 하니 얼마나 좋아. 아, 그건 우리 남편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부모님도 마음껏 용돈 드리면서 말이야. 어우, 야, 이제 내 얘기는 그만하자. 만나서 계속 내 얘기만 했네. 네 얘기가 가장 궁금하고 재미있고 부러운걸? 내 얘기는 딱히 할 것도 없어. 그러고 보니 저도 더 들을 게 없네요. 더 들어봐야 쇼킹을 더 할 뿐이겠지요. 식사도 거의 다 마쳐 친구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형님, 다음 주에 작은아버님 댁에 결혼식 있는 거 아시죠?
그때 뵈어요. 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인사를 건넬 때 형님 친구분의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죠.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작은 아버님 때 결혼식장에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 도도하고 저만 만나면 나오던 특유의 고개 뻣뻣한 자신감은 어디 갔는지 한풀 기가 꺾인 듯 했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아직 시댁 친척 어른들을 다는 몰라 누구를 보고 인사를 해야 하는지 지금 인사를 나누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 다 알지 못해 조금 어색하고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제 또래의 한 여성분이 형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그간 잘 지냈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보더니 또 인사를 나누네요. 그냥 느낌으로 집안 사촌 정도 되나 보다 했어요. 그분은 웃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형님을 보며 정말 말한 그대로라며 깔깔깔대고 웃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딱 봐도 절 보며 긍정적인 의미로 웃는 게 아닌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그때 촌스러운 옷 입고 명품백 하나 들지 않는다더니 진짜라며 어떻게 결혼식에 오는데 명품 옷도 명품 가방도 안 들고 화장과 머리도 샵에 다녀오지 않을 수 있냐며 웃습니다. 그러더니 제 남편에게 왜 집을 전세로 살고 있냐고, 집안에 돈도 많은데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냐고, 차도 외제차 충분히 탈만한데 벌어서 돈 다 어쩌냐고, 혹시 처가에 퍼주고 마누라한테 쓰느라 돈이 없냐며 정말 나오는 대로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희 남편이 너무 화가 났고 좋은 날이만큼 크게 화를 내기 뭐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그런 말을 생각 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 몇 년 만에 만나서 내가 어디서 살고 뭘 타고 다니는지 어떻게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희 형님 이야기해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의 고모 딸이었고 형님과는 대학 동기더군요. 대학 때 아주 가깝지도 그렇다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형님이 결혼하고서 집안으로 묶인 관계인 걸 알게 되었고 이후 종종 통화를 하며 그렇게 제 이야기를 했나 보더군요. 아무튼 남편은 그 사촌과 형님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며 아무래도 형님과 이야기를 해보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두자니 사이 좋은 형제 사이 틀어질까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자니 얼마지 않아 형님이 또 그 입을 방정맞게 놀리고 다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며칠 뒤가 아버님 생신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기도 해 외식은 언감생심 어려울 것 같아 고민 끝에 시댁에서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형님이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가고 어머님도 조금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모여 아버님 생신을 축하하는데 남편이 영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날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이겠지요. 아버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가볍게 와인도 먹으며 기분을 내는데 그만 형님이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 와인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않아요, 아버님? 동서는 이런 맛 처음 보지? 하긴 이런 와인 맛볼 정도면 옷부터 좀 괜찮은 걸로 사입고 이사부터 가고 차부터 바꿔야지.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흠칫 놀라는 거예요. 아마도 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었나 봅니다. 형님의 그 말에 형님 본인을 비롯해 모두 사색이 되었습니다. 전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그래서 형님, 전 1,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누가 입고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형님처럼 머리에 똥만 들어서 1,000만원짜리 모피를 입는들 그게 부럽겠어요? 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집이요? 전 저희 집 너무 좋아요. 우리 둘이 살기 딱이고 대출도 없으니 부담도 없고. 하지만 저희도 아이가 생기면 조금 넓은 집으로 갈 생각이에요. 그땐 대출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는 제 월급은 모두 모으고 이 사람 월급으로 생활비 및 용돈 등 모두 쓰고 남는 건 차유 적금에 또 넣고 있어요. 그리고 차요? 지하철이 사방팔방 다 데려다 주는데 2대씩 있을 필요도 없고 저희에게 적당한 거 타는데 그게 왜요? 형님처럼 겉멋 들어서 이유도 없이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바꿔 다니지 않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대체 얼마나 저에 대해 그런 말들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으면 우연히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형님 친구분이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며 제 험담을 하고 전 누군지도 모르는 시댁 사촌이 절 보며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해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또 누구누구에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참, 지난번에 친정아버지 차 외제차로 1억 넘게 주고 바꿔드렸댔죠? 잘 타고 다니신대요? 저흰 둘이 벌어도 아직 그런 엄두도 안 나던데 형님은 저희보다 1년밖에 결혼 먼저 안 했어도 아주버님이 많이 벌어오시는지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 이 말들에 형님은 머마려운 강아지 마냥 어쩔 줄 몰라 했고 아주버님도 시부모님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양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모두 맞는 말이냐고 물으니 형님이 당황하더니 이내 자기가 뭐 없는 말 했고 못할 거 했냐며 당당하더군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다른 건 둘째치고 장인차 사드리는 건 상의해야 하지 않냐고 그 돈이 있었으면 집에 낀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니 대출 이자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며 형님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형님이 그런 태도에 어머님이 처음부터 능력에 비해 너무 과한 걸 요구해 그랬는데 그 고급 빌라에 대출 잔뜩 껴서 사는 것도 못마땅한데 무슨 돈으로 사돈 차까지 사드렸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뿐인 착한 동서를 어쩌지 못해서 여기저기 이상한 말 퍼뜨리고 다니냐고. 물론 서로 남이었기에 가족이 되어 모두 마음에 들 수는 없다고. 어머님도 형님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다고. 하지만 이제 가족이니 품는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동서를 깎아내리며 다니냐고 하니 형님이 갑자기 울부짖으며 왜 동서 편만 드냐고.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동서를 바로 마음에 들어하는 게 싫었다고. 자신은 2년 정도 더 만나보고 결혼하라고 해놓고 왜 동서는 바로 허락했냐며 난립니다. 형님의 그 말에 어머님이 형님의 나이가 너무 어려 일찍 결혼했다가 결혼도 이혼도 쉽게 생각하게 될까 걱정돼 조금 더 만나 서로가 정말 원하고 결혼을 원할 때 했으면 싶었던 것뿐이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의 그 말에도 형님은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어머님, 제가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시죠? 그런데 어쩜 절 동서 앞에서 이렇게 만드세요? 동서 앞에서만큼은 절 형님으로 세워주셨어야죠. 라고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형님, 임신 노력 중이세요? 그런데 그때 피임기구 시술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 친구분이 그러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만 형님이 그때 친구가 제가 있는 곳에서 했던 말을 깜빡 잊고 말실수를 한 거죠. 제 그 말에 아주버님이 깜짝 놀라며 진짜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매월 그렇게 몸을 만들고 음식까지 가려 먹으며 노력하는데 그럴 리 없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형님은 제 말을 듣더니 급격히 흔들리는 듯 했고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드네요. 놓으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주버님도 모두 말리며 놓으라는데 형님은 악에 바쳤는지 어마어마한 악력으로 제 머리를 잡아 흔드네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머리채를 잡았는데 형님은 꿈쩍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형님 배를 찍어버렸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기에 형님을 떼어 놓아야겠더군요. 처음엔 그럼에도 절 붙잡고 있던 형님은 몇 차례 배를 무릎으로 찍었더니 제 머리를 놓고는 배를 감싸고 구릅니다. 그러면서 너 미쳤어? 뱃속에 애기 있으면 어쩌라고 그래? 이달에 애기 안 생기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애가 떨어진 거라고. 웃기고 있네. 야, 뱃속에 있는 피임기구나 빼고 그런 말을 해. 임신은 지가 하기 싫어서 수 써놓고 나한테 떠넘기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다시 달겨드네요. 한 번은 모르고 당했지만 두 번 당할 순 없죠. 그래서 제가 달겨드는 형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곤 야, 적당히 해. 시댁 식구들 앞이라 그냥 좀 당해주고 말려고 했더니 적당히가 없어. 적당히가. 내 머리 그만큼 뜯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놓지를 않아서 얻어맞니? 얻어맞길? 네가 공부는 잘했나 몰라도 머릿속에 온통 똥 만들어서 뒤에서 남 험담이나 하고 다니고 사치나 부리고 다니고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데 내가 너 같은 거 형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 정말 황당하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너 안 보고 살 거거든? 나이도 어린 게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존대어 쓰고
뒤에선 반말 찍찍 날리면서 형님이 일합시고 시답지 않은 조언에 뒤에선 험담이나 하고 다니고 아주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지?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오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나 고등학생 때 다이어트 하려고 복싱 배우다 5년 정도 복싱했거든. 너 내 주먹에 잘못 걸리면 이 다 나가. 조심해. 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형님은 완전 겁을 먹더군요. 시부모님께는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형님이 여러 차례 저런 행동과 말들을 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인과관계가 어찌 되었든 죄송하다고 했어요. 모두들 제게 괜찮다고 마음고생 많았겠다며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왜 그간 말을 안 했냐고 하기에 형님이 이젠 그러지 않겠지 싶었는데 계속해서 저래서 결국 오늘 말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채 안 돼요. 형님은 집에서 쫓겨났고 아주버님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심각했지만 형님의 피임을 알게 된 게 결정적이었나 보더군요. 형님은 이혼하는 마당에 자기 것은 챙겨야겠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조용히 이혼하려던 아주버님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별로 가지고 온 것 없는 형님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국영수만 잘해 머리 좋은 형님은 결국 빈몸으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이었다며 살고 있던 고급 빌라를 처분하고 혼자 지내기 적당한 원룸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마음이 힘들어 그랬는지 아주버님과 남편이 따로 만나지는 않더니 요즘 들어 종종 만나 함께 소주도 마시고 오는 듯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큰아들을 이혼해 상심을 하셨지만 최근엔 마음을 많이 추스르신 듯 합니다. 사람 좋은 우리 시댁 식구들이 그 한 여자 때문에 큰 풍파를 겪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변함없이 앞으로도 사랑으로 똘똘 뭉쳐 따스하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